자, 다음은요,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타민 C와 소금에 대해서는 뭐 기초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제 방송들의 주된 내용이 소금과 비타민 C를 열심히 챙겨 먹어라,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비타민 C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우리 몸속에 비타민 C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건데요. 아까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빠지고 없어지면 죽는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듯이요. 몸속에 비타민C가 없으면요, 비타민C가 다 빠져버리면,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를 해놓지 않으면 2달 안에 죽습니다. 비타민C도 그만큼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고, 많은 물질, 음식물들 중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좀 더 많이 먹으면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비타민C를 열심히 드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그런 비타민C가 어디에 들어있고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혈액 중에는요, 비타민C가 1 정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1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위로 말씀드리면 1mg/dL 이런 수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혈당, 당 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당 100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붙어있는 단위가 뭐냐면 100mg/100ml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ml 당 100mg의 당, 포도당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리터에 1000mg, 즉 1g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의 양은요, 정상적인 수치일 때, 공복혈당 100이라고 볼 때요, 혈액이 보통 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혈중에 보통 5g 정도의 포도당이 항상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라고요? 5g. 혈당이 5g 정도 피 속에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의 총량입니다. 5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5g. 굉장히 적죠. 네. 자, 이 양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혈당이 5g 들어있다, 아까 100mg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비타민C는 얼마 들어있냐면 1mg 들어있습니다. 1mg이 100ml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1리터 안에는 10배가 되는 거죠. 10mg 정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는 5리터 정도의 피가 있으니까 5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피 속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혈액 속에만. 자, 항상 혈액 속에 50mg 정도의 비타민C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농도로 말하면 1mg/100m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네. 그래도 잘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혈액 중에 1이 들어있는데요. 백혈구 속에는요, 100에서 200 정도 들어있습니다. 혈구 속에는요, 100에서 200 정도 들어있습니다. 뇌세포에는요, 200 정도 들어있습니다. 간, 췌장, 그 다음에 부신, 신장에 붙어 있는 부신, 이런데 다 비타민C가 100, 150, 200 이런 정도로 들어있다라는 거죠. 췌장에 150 정도 들어있습니다. 췌장에 비타민C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뇌에 비타민C 없으면 뇌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다 박살납니다. 박살. 치매가 훨씬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치매 안 오시고 싶거든요. 우선 비타민C라도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뇌세포에 왜 200이나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뇌세포는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요. 포도당을 이용할 때 산소를 엄청 많이 써야 되죠. 산소를 쓰고 나면 남은 가스가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나오고 만들어진 이 활성산소는 빨리 환원을 시켜서 산소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다시 만들 때 이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글루타치온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비타민C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그 다음에 백혈구 속에는 왜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미생물, 바이러스, 기타 등등 각종 물질들을 빨리빨리 분해를 시켜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를 하는데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타민C가 백혈구 속에도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를 여러분들이 안 먹다가 갑자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몸에서 여러 가지 얼굴에서 뾰루지가 올라온다든지 여기저기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가래가 많이 생긴다든지 기타 몸이 무겁다, 피곤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전 반응 중에 한 가지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백혈구가 여태 비타민C를 잘 못 가지고 있다가 비타민C를 먹게 되니까 백혈구 속으로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비타민C가 백혈구에 많이 존재하니까 백혈구가 총알이 많아지는 거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 염증들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서 내 얼굴이나 여기저기 나타나는 현상들이 온다. 그래서 간혹 비타민C를 드시고 나서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전 반응의 일종인 거죠. 이렇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 각 조직과 장기에 혈액에 존재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게 들어있어야 내 몸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그렇게 충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먹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뇌 속에, 여러분들의 췌장 속에, 여러분들의 신장 속에, 여러분들의 백혈구 속에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아무도 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먹지 마라 소리만 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리만 하고 속설이 일고 그런 소리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말들에 쏟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뇌세포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갈 정도로 많이 먹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딱 들어있고 이 정도 양으로 들어있으면 됐다. 그러면 비타민C 안 먹어도 되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정도로 먹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타민C 이렇게 내 몸에 존재하고 있는 양만 봐도요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계속 넣어주어야 되고요. 내 몸은 끊임없이 비타민C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넣어줘야 되죠. 문제는 우리 몸에서 한 개도 만들 줄을 모른다라는 것, 모르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제가 알아낸 이야기부터 먼저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C는 첫 번째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 소화를 잘 시키려면 위산이 필요하고요. 위산을 만드는 원료 중에 소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C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를 잘 되게 하시고 싶으시면 소금과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으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위산은 염산이고 염산은 H와 Cl로 만들어져 있고 Cl은 소금으로부터 공급을 하고 H는 비타민C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비타민C가 위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위산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내 몸속에 부족했던 위산을 채워주는 그런 물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위산이 부족해질지 잘 모르니 항상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도록 해서 먹고 항상 외부로부터 비타민C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 소화가 안 되는 일은 별로 없다.
비타민 C 잘 챙겨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비타민 C의 기능,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 C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진다. 유산균이 비타민 C를 이용해서 정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우리 장은요, 알카리성으로 되어지게 되면 알카리성에서 살 수 있는 균들이 증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귀가스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방귀가스 냄새가 줄고요. 산성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알카리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균들이 전부 제균이 되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자, 약산성. 우리가 먹고 있는 유산균도 약산성에서 배양이 되어진 그런 균들입니다. 우리 장 속에서 균이 잘 살려면 약간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좋죠. 그래서요, 비타민C는 약산성이잖아요. 비타민C가 지나가면서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고 산성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 때문에 방귀가스가 줄어듭니다. 방귀가스의 냄새가 줄어듭니다. 자, 유산균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유산균이 잘 사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C다.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장의 미생물막에 의한 배리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래서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된다. 세 번째는요, 비타민C가 흡수되어지게 되면 혈관에 들어가서 비타민C가 돌아다니면서 뭉쳐있는 적혈구를 떨어지게 해줍니다. 적혈구가 뭉치는 이유는 이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지방이나 각종 물질이 산화되어지고 나면 여기가 플러스 차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혈구는 원래 마이너스로 하전되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산화가 되어지면은 없어지고 플러스를 띠게 되고 적혈구의 표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존재하게 되면 서로 당겨서 붙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적혈구가 서로 엉겨 붙을 수가 있다. 여기에 비타민C가 가게 되면 전자를 공급을 해주고 공급되어진 전자 때문에 플러스로 되어진 곳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적혈구를 분산시켜준다. 이것 때문에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진대사 속도가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포도당을 잘 없애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포도당이 잘 없어지면 에너지가 잘 생성이 되어지는 거고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피곤함이 줄어든다. 비타민C 먹었더니 가장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곤하지 그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계시죠. 자, 비타민C 기능 계속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두 번째 장에 살고 있는 유산균을 잘 자라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뭉친 적혈구를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 때문에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진다. 산소 운반이 잘 되니까 피곤함이 줄어들고 혈당 소모가 잘 되어져서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요, 비타민C만이라도 열심히 챙겨 드셔보십시오. 당이 무조건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하시면요,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비타민C에 관한 효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박스 비타민C를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회사들에서는 비타민C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지 지금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은 보이시죠?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요, 여기 뭐라고 적어 놓고 있냐면요,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 자, 여기서요, 결합 조직 형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은 세포, 그 다음에 조직, 장기,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제대로 붙어 있어지려면 결합 조직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많은 대부분의 세포들은 어떻게 결합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좀 더 다르게 설명할게요. 머리카락을 여러분들 여기 한 개를 뽑아보면 뭔가 이렇게 뽑혀서 나온 듯한 머리카락 끝에 무엇인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게 빠져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껴있다가 뽕 빠져나온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져 터져져 나온 게 아니라 빠져서 나오다. 이해되시죠? 그죠?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온다. 이런 느낌. 머리카락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끊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직, 장기, 이것 전부 다요. 머리카락이 여기 이렇게 꽂혀 있듯이 세포와 세포 간에도 전부요. 이런 식으로 껴 있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과 장기들 껴가지고 있다. 이 결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C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데가 터진다, 긁으면 피가 나온다, 이런 결합 조직이 약하다, 이런 것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C가 하는 거다. 자,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각 조직들, 이런 것들도 단단하게 결합되어져 있도록 해주는 결합 조직을 잘 형성하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식약처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합 조직의 기능, 그 결합 조직 세포들의 기능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이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 결합 조직 형성시켜주고 그 기능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적어놨으니까요. 이보다 좋은 말이 없죠. 이 단어를 이해를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비타민 C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요 글자만 잘 이해를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철의 흡수에 필요하다. 철분을 흡수하는데 즉 우리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철분들을 얘가 잘 흡수되어지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 비타민 C 잘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자, 이게 뭐죠? 우리 몸속에서 호흡만 하면 발생되어져 나오는 활성산소. 이것을 제거를 해준다. 이런 제거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활성산소가 나오면 전자가 부족하거나 전자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고 이것 때문에 반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반응하지 않는데 굉장히 반응을 잘 하는 산소로 되어진다. 그래서 암호하거나 반응을 해버리는, 그래서 나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을 해버리는 이런 것이 활성산소인데 비타민 C로부터 나온 전자가 여기에 공급이 되어지면 이 분자가 안정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산소로 다시 돌아간다. 쓸 수 있는 산소로 돌아간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더 잘 되어지니까 피로함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유해산소를 제거하는데 비타민 C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산화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비타민 C가 우리 몸속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직접적인 질병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질병을 없애도록 해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질병들, 그거 전부 다 없애는데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다. 이 말을 믿고요. 비타민C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챙겨 한번 드셔보십시오. 한 개 먹어가지고는요, 모릅니다. 하루에 3알을 먹어도 모릅니다. 6개 정도는 먹어야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 6개씩이나 그것도 약같이 생긴 거를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드셔야 됩니다. 식후에 드시든 분질러 드시든 갈아서 드시든 뭐 음식에 넣어서 드시든 어떻게 드시든 드셔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먹으면 뭐해? 먹으면 쏙쓰리다. 예, 이런 말들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거짓말의 구렁텅이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빨리 벗어나시면은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것입니다. 열심히 소금과 비타민C를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